굿모닝. 아니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도 되게 막 이런저런 일로 바빴거든요. 그때 막 거기다가 또 뻘짓까지 해가지고 그 멕시코 여행계 가고 예정에도 없던 뭐 이런저런 일로 되게 피곤한데 피곤해갖고 뭐 하루 좀 그냥 푹 잠만 잤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좀 막 쉬잖아요. 더 힘들다. 그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쉬면, 그러니까 며칠 동안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고 이렇게 푹 쉬면 그게 그렇게 꼭 몸이 그렇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 예. 그 아침에 이렇게 이제 사실 나오기 되게,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산에 가 마라 아유 벌써 제가 1시간 걸었거든요. 가 마라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갔다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또 이제 나오긴 했는데 또 이렇게 걸으면 또 아침에 또 피곤해. 예전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운동 젊었을 때는 운동을 하고 나면은 되게 개운하고 그냥 리프레시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빨리빨리 이제 회복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막 상쾌하고 기분 좋고 꼭 그래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적당히, 그거겠죠, 그죠? 네, 적당히.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적당히를 잘 못합니다. 뭘 했다면은 뿌리를 뽑아. 이게 좀 문제기는 해. 여러분, 자, 오늘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기 전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갖춰야 되는 게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년 대비할 때 꼭 필요한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건강도 미리미리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건 기본인데, 저는 알게 모르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 이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그 공감 능력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네, 그걸 이제 공감 능력이라 하죠.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인데,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훈련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배려예요, 배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해주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인데요. 이게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갑으로서 생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권력자라든가 아니면 뭐 돈이 많다거나 뭔가 젊었을 때 아쉽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갑질이 몸에 배어 있어서, 갑질이 몸에 배어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 왜? 내가 내 맘대로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춰주니까. 힘이 있을 때는. 그죠? 다시 한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내 맘대로 막 해도 옆에 사람들이 내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주거든. 나한테 맞춰주니까, 그리고 또 갑이고 자기가. 그러니까 갑이 갑질하는 거는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갑이라서 갑질 안 되는데 뭐.
남자가 남자처럼 살고 여자가 여자처럼 살고 갑이 갑처럼 살고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게 그렇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젊었을 때는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권력을 가졌고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못 가진 사람들을 다 이해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한가지도 않고 첫째 한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삽니다. 그래도 사라집니다. 이 뒷말이 중요해. 그래도 사라집니다. 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을 하는 그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현저하게 떨어져.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젊었을 때 여자들 예쁘잖아요. 예쁜 여자들, 그죠? 젊었을 때 예쁜 여자들은 왜 미인 박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젊었을 때 예쁜 여자들은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성격 좋기 힘들지. 내가 볼 때 불가능해. 에? 불가능해. 어떻게 그 미모에 정말 막 예쁜 여자가 그 많은 남자들이 다 자기한테 껄떡대는데 거기에 성격까지 좋아져 그 남자 다 받아주고 그러시겠어요? 네, 상냥하게 돼야 돼.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퇴짜 맞은 남자들은 퇴! 에휴 성격 더러운 거 욕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건 뭐 그렇죠. 또 자 능력 있고 뭔가 한가닥 하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은 또 파워가 있으니까 결혼시장에서도 여자들이 많이 원하고, 또 남자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도 뭘 해보겠다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다 키도 크고 잘생겨봐 많은 걸 가진 남자가 있다고 치자고. 그런 남자가 있으면은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잘생기고 능력 있고 학벌 좋고 집안 좋고 그런 남자들은 갑질해요. 안 하겠어. 나라도 하겠다. 나라도 하겠어. 많이 가졌으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많은 사람이 나를 원하는데 어떻게 다 내가 그거를 상대해줘.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갑질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여자가 젊었을 때 아름다운 여자는 인기 있고 좋죠. 나이가 들어도 여자의 아름다움이 지켜집니까? 네? 지켜집니까? 물론 조금은 지켜지죠. 근데 젊었을 때만은 못하지. 젊었을 때만은 못하지. 남자도 그 잘 나가던 권력과 능력과 이게 나이 들면 그 지켜집니까? 한번 장관이면 평생 장관입니까? 말로는 장관이지. 장관님, 은퇴한 사람도 자 장관님, 뭐 국회의원도 떨어져도 의원님 이렇게 부르기는 하더라. 근데 그거 거짓말로 부르는 거잖아. 그냥 이름만. 한번 장군이었다는 사람은 다 장군님 이렇게 부르지만 현역 장군이 장군이지 은퇴한 장군이 무슨 장군이에요. 이름만 장군이지. 그죠? 안 지켜지잖아. 남자도 그런 파워와 권력과 힘이 끝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다 더 중요한 거 있어. 설령. 자 남자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끝까지 그런 게 간다고 치자고요. 끝까지 간다고 쳐. 근데 그 끝까지 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옛날만큼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갈구와 욕망과 그런 게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그만큼 필요하지도 않아. 또 예쁜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예, 나이가 들면 예쁜 여자가 예쁘지 않지. 대부분 여자가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보존하기가 정말 힘들죠. 정말 그래 보존했다고 치자.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예? 여자가 아름답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워. 근데 그 아름다운 여자를 누가 원해? 80에 정말 미모가 짱짱한 여자가 있다. 누가 원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해. 젊었을 때는 여자부터
미모가 있고 막 뛰어난 뭐가 있다. 그러면 조금 갑질해도 용서가 돼. 왜? 그걸 원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서 그게 뭐 여자의 무기일 수 있으니까. 남자도 젊었을 때는 권력 있고 잘생기고 돈 많고 뭐 그게 젊었을 때는 조금 폼 잡고 갑질해도 그래도 사라져. 그래도 근데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런 그 갑질의 성격, 공감 능력을 못 키우고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이거 진짜 정말 인생 슬퍼집니다. 다 우울증 걸려 이런 사람들. 다 우울증 걸린다고. 내가 오늘 하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물론 나이가 들어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집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물론 슬프겠지. 자, 오늘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나이가 들었는데 뭐 권력을 오래까지 갖는 건 불가능하겠죠. 뭐 70 정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뭐 60, 70, 60 넘어서 그때까지도 권력을 오랫동안 쥐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돈은 뭐 가능할 수도 있어. 좀 늦게까지 돈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 여자도 뭐 미모를 조금 늦게까지 갖고 있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뭐 돈 뭐 있다고 쳐. 그런데 필요 없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볼게. 내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나 있잖아요. 내 주변에 권력 있고 뭐 돈 있고 이런 사람들 나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 필요 없어. 나 안 만나. 왜? 내가 뭐 국회의원 나갈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나갈 사람도 아니고 나도 그냥 내가 먹고 살 정도로 있잖아. 꼭 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어떤 사람이 무슨 권력자야. 어떤 사람이 기업을 크게 해. 내가 젊어서 나도 저 사람하고 무슨 연계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내지는 나도 국회의원이 돼갖고 뭐 공천이라도 받았고 뭘 하겠다 그런 욕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좀 뭐 잘 보이려고 하고 뭐 하겠지. 근데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 지금은 없어. 너나 잘 살아 이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이 나이가 됐을 때 제일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가 뭐냐, 주거니 받거니 저 사람이 내 마음도 알아주고 나도 저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깔깔대고 웃고 베풀 줄 알고 그러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그러는 사람하고 즐거운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되고 상대방도 그래야 되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성식을 좋아하겠어요 지금?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쳐. 어떤 사람이 오성식을 좋아하겠어? 예컨대 거꾸로 입장으로. 내가 지금 무슨 뭐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만남 안 합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냥 몇 명밖에 안 돼. 나 동창회 같은 것도 고등학교 동창 모임 정도나 나가지 초, 중, 대학교, 대학원 동창 아무 데도 안 나갑니다. 왜? 피곤해. 야,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마음을 나누고 그냥 가깝게 뭐 맛있는 거 먹고 요런 정도 뭐 좋지. 나 역시도 싫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뭐 연줄을 대갖고 뭐를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안 하지만 연줄도 이제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갖다 원할 때는 누가 나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갑질 안 하고 얘기 들어주고 깔깔대고 웃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나도 그렇겠다.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내가 말이야 제일 꼴무게는 누구야?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 말이야 이렇게 뭐 옛날 얘기나 해대고 나 이번에 빌딩이 말이야 얼마가 올랐어 이렇게 자기 가진 거나 자랑하고. 야 네가 가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거 달랬냐?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뭐 주식을 샀는데 이만큼 올라가고 뭐 빌딩을 사는데 얼만큼 올라가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자식이 뭐를 해갖고 뭘 어떻게 되는데. 이게 공감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안 좋아한다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더 중요한 건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예. 부부 사이야.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옛날에 젊었을 때 힘있고 돈 잘 벌고 이런 얘기 웃기지만 있잖아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앵벌입니다. 앵벌이. 네, 남자의 운명 어쩔 수 없어. 남자의 운명은 앵벌이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끝까지 잘 벌어다 주는 역할을 끝까지 하는 남자가 일단은 남자야. 그러면 틀려요. 남자는 앵벌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일단 남자예요. 나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남자는 자기 가족을 지키는 첫 번째 자기 가족과 공동체와 자기 여자와 자기 자식과 이런 거 지키는 운명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 옛날에는 뭐 사냥도 하고 이러면서 가족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사냥이 뭐예요? 돈 버는 거지. 앵벌이지. 그러니까 앵벌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남자는 남자로서의 존재감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슬프지만 뭐 사실은 사실이잖아. 예. 그래도 그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젊었을 때는 어쨌든 자기가 앵벌이 역할도 하고 돈도 많이 뭐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조금 갑질을 해도 용서가 된다고. 그때는. 자, 근데 은퇴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밥벌이를 옛날만큼 못하잖아. 뭐 연금 나오는 사람 정도지. 뭐 옛날만큼 못하면은 일단 앵벌이로서의 능력을 상실하면 그때는 태세를 완전히 전환을 해야지. 그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태세를 전환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해주는 능력을 키워야죠. 공감해주는 능력을 키워야지. 여기다 더해서 그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래도 아직 돈이 있다고 쳐. 자기는 뭐 물려받은 돈이 있고 뭔가 돈도 있어. 그런데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돈이 있어도 그 자기 아내나 여자나 그 뭐 가족들이 옛날만큼 돈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 얘기해요. 옛날만큼 돈을 원하지도 않아.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옛날만큼 힘이 없다고. 그래서 나이 들면은 가장 큰 힘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공존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나이 들면 가장 큰 힘이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여러분 나이 들어서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기는데 젊었을 때는 막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 좋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즐겁게 살아. 왜? 파워가 있으니까 막 갑질하면서 재밌게 산다고.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잖아? 그러면 젊었을 때 못 나가던 사람들이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 왜 그런 줄 알아? 못 나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런 거죠. 오히려 공부는 잘 못했지만 부지런해가지고 그냥 뭐 식당을 한다거나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유명하진 않죠. 그런 사람들이. 그죠? 뭐 의원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벤처기업에 무슨 기업 좀 이렇게 이런 공부과의 사람들보다 뭐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음식점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좀 낮다고 쳐도 그런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좋아요. 공감 능력이 좋다고. 그래서 나이 들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갑과 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항상 다 을은 아니죠. 구멍가게를 해도 자기 직원한테는 갑이잖아. 그러니까 갑과 을을 또 손님들한테 을일 수도 있고 그 갑과 을의 비중이 모든 사람들 섞여 있잖아요. 근데 높은 관직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갑의 비중이 좀 높죠.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라면은 돈을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환자들에 대해서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럴 때 이제 슈퍼 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갑과 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생활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반면에
갑으로만 살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하고 살았고,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주변 사람들이 다 껍벅껍벅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내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권력이 떨어지거나 옛날만큼 돈이 못 벌거나 뭔가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을로 확 전환이 안 된 사람들은 진짜 슬프다. 정말 슬퍼. 여러분, 저 장관직을 가졌고 아니면 뭐 3스타, 4스타 이런 그 하여간 장군이었는데 그런 장군직, 뭐 장관직, 의원직 이런 걸 그만두는데 돈까지 없다. 근데 돈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왜냐 뭐 군대 장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거는 사실 그죠. 장군이어봐야 뭐 월급쟁인데, 장관도 월급쟁이고 돈을 많이 벌기가 사실 불가능하지. 원래대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돈 없는 게 정상이죠. 국회의원 이런 사람도 떨어졌을 때 돈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왜? 뭐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 거기다 선거 몇 번 치르고 나면은 돈 다 날라가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장군님, 의원님, 장관님 이렇게 불러. 와,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정말 나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나 장관이 아닌데 날 보고 자꾸 장관이래.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장관이라고 자꾸 부르고 의원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뭔가 그거에 맞는 행세를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실제로 장관의 파워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행세를 하냐고. 어떻게 행세를 하냐고. 행세가 쉽지 않지. 그게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여보셔, 나 지금 장관 아니야. 장관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나이 족장 이렇게 불러.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안 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차라리. 근데 장관이 아닌데 장관님 장관이요. 네, 그러세요 여러분. 껍데기로는 장관인 척 해야 되지만 집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장관이라고 봐야 막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장관 코스프레를 해야 되니까, 장관인 척하는 옛날의 모습으로 폼을 잡아야 되니까 우울증 걸리지. 그다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한테도 환영도 못 받지. 마누라한테도 몸 바짝 낮추면서 공감 능력 있으면서 웃겨주고, 그죠? 설거지도 잘하고 그래야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옛날에 그 아까 삼식이 역할이 나고 밥 차려 막 이러고 그러면 죽음이야, 죽음. 이건 진짜 공감 능력 빵이야, 빵. 우울해진다니까. 근데 제 주변에도 보니까 있잖아요, 공부 잘했던 사람, 관직에 있었던 사람, 잘 나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훨씬 사는 게 힘들더라고. 사는 게 힘들어. 왜? 그냥 자존심만 높이 가 있어.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냥 자존심만 저기 가 있어. 여전히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야. 공감 능력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젊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을의 입장이 자꾸 되어서 서로 남녀노소 누가 됐든 간에 가졌을 때 그런 을의 연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 그래야 나이 들어서 서럽지 않다고. 그래야 서럽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연습을 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연습.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 시계추 이론이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힘든 과정을 중간중간에 경험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노력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야만 나이 들어가지고 서럽지 않다고. 여자의 입장도 이해해보고 가난한 사람의 입장도 이해를 해보고 그러지 않으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나이 들면 정말 서러워집니다. 서러워져. 그래서 정말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옛날이여 타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돼. 전환을. 그리고 나이 들었어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이 입장이 되어서 자꾸 서로 이렇게 그런 거지. 옛날만큼 그 생각을 해갖고 백날 뭐 있어봐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참 어찌되었던 그냥 여러분하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좋고 저는 제가 그 늦지막이 그 이제 OSS 일을 하면서 학생 모집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안경 두고 왔다 갖고 와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갑으로 살았는데 이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서비스업이니까 의뢰 입장이 많이 돼봤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 순화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훨씬 행복해졌어요. 의뢰 입장을 이해하고 을로 살아보니까 을도 됐다가 갑도 됐다가 너무너무 내 삶이 행복해졌다. 그래서 을로 사는 게 절대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갑도 되고 을도 되고 갑도 되고 을도 되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두루두루. 그 생각하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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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